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너볼리게 제롱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짜자잔 MG 파즈 버전 카토키의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이 파즈 버전 카토키는 제가 발매 전에 샘플을 조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샘플을 리뷰하는 거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정식 발매는 2020년 2월 15일에 했습니다. 가격은 N가로 11,000엔, 국내 정가 13만 2천원이죠. 사이즈도 사이즈고, 부품수도 부품수고, 조립량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일부러 구판 파즈를 리뷰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커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고정성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MG 파즈 버전 카토키 한번 살펴봅시다. 역시 파즈답게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야, 굉장하죠? 와, 진짜 화면에 꽉 차기도 하고, 구판 리뷰했을 때도 야, 역시 파즈는 파즈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버전 카토키, 와, 역시 버전 카토키는 버전 카토키입니다. 정말 잘 뽑아줬고요. 프로포션도 정말 괜찮고, 일단 보는 재미도 있고 만지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만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만지는데 제한적이긴 하네요. 일단 캐논이랑 이 라이플은 좀 떼어내고 보도록 합시다. 탈거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케이블 먼저 제거하는 거 잊지 마시고, 더블제타랑 기본 기믹은 같으니까, 버전 카토키랑 같으니까 위로 당겨서 뒤로 당기면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이 라이플도 슬라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탈거할 때 어렵지 않고요. 남는 케이블은 뒤쪽에 역시 그냥 끼워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어댑터 빼듯이 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이제. 그럼 한결 가벼워졌으니 살펴봅시다. 이게 분명히 이전에 구판 봤었잖아요. 너무 다르네요 진짜로. 자, 비교용으로 구판 꺼낸 차이가, 구판을 꺼내봤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일단 어깨 사이즈라든가 흉부의 사이즈라든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이거는 아예 그냥 다른 제품이 되는데, 아예 다른 키트가 되는, 아예 다른 키트가 맞긴 하죠. 와,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이 키트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더블제타 버전 카토키입니다. 프로포션이 이제야 좀 비슷하네요. 일단은 허리 부분은 장갑이 추가가 되기도 했고, 흉부라든가 이런 데도 얇게나마 좀 더 장갑이 추가되다 보니까 혹시 프로포션 쪽으로는 뭐 비슷한 듯 장갑 추가된 것 때문에 확 달라 보이는 또 그런 느낌이네요. 특히 실루엣이 특히나 달라 보이고요. 이 파즈 같은 경우는 이 파즈 전용 백팩을 사용을 합니다. 아예 프레임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빔 캐논 부분도 전혀 다르고 부스터 부분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죠. 강화형 더블제타의 백팩과도 다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데칼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샘플을 받았는데 샘플 같은 경우는 데칼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붙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는 정식 제품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거의 전시용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칼 자체만 좀 먼저 보여드리고요. 여기에 번호 456, 이쪽도 캐논에 붙이는 456이라든가 그 외에 코우션들 굉장히 많죠. 밑에는 하얀색 데칼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붙일 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샘플용 매뉴얼입니다. 요거 한번 먼저 보시고요. 이렇게 먼저 프라머를 탈거한 상태에서 데칼을 붙이고요. 그리고 프라머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데칼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식 제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으면, 시간이 된다면요. 네, 얼마든지. 정말 많네. 먼저 머리입니다. 더블제타와는 전혀 다르게 생긴 머리입니다. 단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서로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일단 얼굴 길이가 달라요. 확실하게 파즈 쪽이 훨씬 앞뒤로 머리가 길고요. 디테일도 조금 다르죠. 하이메가 캐논의 디테일도 다릅니다.
더블 제타 건담은 하이메가 캐논을 사용할 수 있지만 파즈 같은 경우는 덤이에요. 그냥 장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도 완전 바뀌었죠. 더블 제타는 이런 식으로 빼서 뭐 이렇게 변형할 때 움직일 수 있지만 이 파즈 같은 경우는 그런 변형이 없기 때문에 블레이드 안테나는 고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하이메가 캐논 부분에 되게 밋밋하죠? 덤이다 보니까 그냥 장식이다 보니까 내부는 일단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요. 머리 자체 몰드는 꽤 볼만합니다. 자잘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몸통 쪽, 야 드디어 이거 분할된 거 봅니다. 이 기계적인 디테일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은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클리어 파츠, 무색의 클리어 파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가슴 옆에 있는 덕트도 드디어 분할됐습니다. 구판에선 분할 안 됐던 부분인데 깔끔해졌고요. 골반 부분도 디테일은 꽤 좋은 편이고 동력선이 이번에는 뭐 메쉬 파이프 같은 걸 안 쓰고 일반 플라스틱으로 변경이 됐어요. 오히려 고정성은 좋다 느껴지긴 합니다. 거기다 복부 민포도 이 파즈는 설정상 덤입니다. 여기도 덤이에요. 사이드 스커트는 바깥쪽에 버니어가 들어가고 안쪽에 보면은 일반 더블 제타의 사이드 스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씌우는 방식인데 파츠가 바뀌어서 원래는 없던 C형 파츠가 위쪽에 생겼어요. 그 위에 씌우는 방식이에요. 어깨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강화형 더블 제타의 어깨를 사용하고 있죠. 위쪽의 디테일도 꽤 잘 되어 있고 여기 살짝씩 나온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끝부분의 디테일도 깔끔합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어깨 장갑의 고정인데 그냥 슬라이드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기존에는 막 위에 뜯어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내부에도 어느 정도 몰드가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대신 기존의 더블 제타에 있던 이런 중간 파츠, 이런 파란 색깔 외장 파츠 있죠? 이런 거는 조립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 고정 방식 정말 마음에 듭니다. 구판의 고정 방식은 그냥 툭 하면 빠지는 그냥 폴리캡 고정에 조인트도 되게 얇아서 잘 떨어졌어요. 버전 카토키에서는 위아래로 고리 형식으로 거는 형식입니다. 보여드리면 위아래에 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그대로 하단부를 밀어 넣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안 떨어져요. 아무리 쳐도 안 떨어져요. 이거 좋습니다. 팔뚝 부분은 아예 파츠가 내부 프레임부터 변경이 되었어요. 이건 이따가 기믹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기존의 더블 제타보다 좀 더 얇아졌습니다. 특히나 이 뒤쪽 공간이 많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의 두께가 굉장히 얇죠?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뒤쪽 장갑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리 쪽은 기존이랑 거의 같지만 이 외장의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도 옆으로 엄청 두껍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에 볼 수 있고 이런데 프레임이 들어가서 안쪽도 좀 이렇게 분할된 거 볼 수 있죠.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심플한 그냥 아머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고요. 발 자체는 이제 강화형 더블 제타의 발이죠. 기다란 발가락, 그리고 뒤쪽 발꿈치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일반 더블 제타에 비해서 많이 길어진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백팩 디자인 자체가 이 파즈에 맞춰서 완전 변경됐습니다. 이 백팩에 있는 빔 캐논 부분도 새로 신규 조형으로 들어갔고 백팩의 중앙 부분도 완전 신규 조형으로 들어갔고요. 아래쪽 버니어는 내부까지 전부 다 분할되어 있는 버니어 활용하고 있고 미사일 보드도 기존 더블 제타에 비하면 많이 길어졌습니다. 외형을 쭉 봤으니 가동도 봐야겠죠. 일단 목 돌아가는 거 아까 좀 보셨겠지만 목 돌아가는 건 아주 자유롭고요. 들고 숙이고도 편합니다. 가슴에 풀아머 파츠가 들어가면서 저기 겨드랑이에 좀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덕분에 어깨가 앞으로 많이 뽑혀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애초에 변형을 위해서 연장된 어깨 쪽을 사용합니다.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는 옆으로 많이 들어집니다. 정말 많이 들어집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뭐 구판 같은 경우는 이 프라모 파츠 때문이라도 잘 안 움직였는데 역시 버전 카토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프레임이 바뀌면서 팔꿈치 회전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더블 제타는 이 회전이 없었죠, 버전 카토키도. 이번에 파즈에서 처음 생긴 관절이고요. 그리고 손목도 볼관절로 변경됐습니다. 움직이기 편하고요. 그리고 허리, 원래 더블 제타에서는 회전이 됐습니다만 프라모 파츠가 장착되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게 어렴풋이 움직이는 걸 볼 수는 있지만 기존 더블 제타 버전 카토키처럼 확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죠. 그래도 허리가 이렇게 좌우로 꺾이는 거는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흉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꺾이게 되죠.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역시 아머 파츠가 여기서 걸리게 됩니다. 고관절은 일단 스커트 자체도 기존 더블 제타 버전 카토키다 보니까 옆으로 드는 데는 꽤 많이 들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프라모 파츠 다 장착하고서도 꽤 드는 거죠. 양쪽을 벌려보면은 꽤 많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고요. 다만 역시 프라모 파츠 때문에 이 스커트가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 드는 게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써준 게 이 고관 부분의 외장을 앞으로 들어서 스커트의 가동 범위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활용 안 했을 때고요. 그리고 이걸 들어서 공간을 더 확보하면 조금 더 들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은 더 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머 장비하면서 저는 반포기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약간은 또 신경 써줬네요. 그리고 무릎은 뒤쪽 보면 뭐 장애물이 없다 보니까 굽히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네,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굽힐 수 있지만 역시 이 두꺼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서 걸리죠. 그래도 90도 이상 확실하게 굽혀지네요. 발목은 원래 이 외장들이 움직여야 좀 편한데 아머가 장비되면서 그게 안 됩니다. 덕분에 가동 자체는 어느 정도 해주지만 좀 접지가 좀 걸리죠. 여기 좀 걸리죠, 외장 파츠가. 네, 일단은 가동은 여전히 좀 좋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불편함이 약간 생겼다. 그리고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백팩의 가동이 있었습니다. 가동 범위 확보. 일단은 등 쪽에서 백팩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 접어주면 이렇게 백팩이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백팩을 이렇게 가동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애초에 고정되어 있어도 이 중간 공간이 좀 좁을 뿐이지 백팩 자체는 가동을 하거든요. 그럼 구성도 봐야겠죠.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더블 제타 버전 카토키가 베이스다 보니까 하나 남는 코어 파이터가 있고요. 코어 파이터. 그리고 허리에 들어가 있는 코어 파이터를 위한 뭐 랜딩 기어 파츠라든가 스탠드 조인트. 그리고 오른손을 위한 라이플 손 하나가 들어가 있고 2연장 빔 라이플. 일단 총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애초에 실루엣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옆에 보면은 디테일도 완전히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뭐 기존의 라이플에 막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의 뭐 더블 제타에 있던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뭐 콕피트 해치 오픈 이런 것도 그대로 있고 손잡이도 그대로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센서도 그대로 올릴 수 있고요. 뭐 이렇게만 보면 기존의 그냥 더블 제타 느낌이죠. 총구만 좀 바뀐. 느낌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오른쪽이 구판 파즈에 있는 무장이거든요. 아예 바뀌었죠? 더블 제타 버전 카토키의 것과도 사뭇 다릅니다. 사뭇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엄청 다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중간에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팔뚝에 고정을 하기 위한 프레임이 하나 추가로 생겼어요. 기존에 있던 것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 접혀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뭐 저 프레임 자체는 기존의 더블 제타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냥 안쪽에 쑥 공간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적용하면 끝이에요. 자,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팔뚝 뒤에 보면은 슬라이드 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고 거기다가 신규 프레임 부분을 그대로 슬라이드 고정.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 메가 캐논. 이 아름다운 분할 보세요. 야, 이 동력선도 완전 검은색 파츠로 아예 분할시켰고, 노란색 포인트 뭐 두말할 거 없고, 하얀색 포인트들에다가 이 중간에 요 중간 사이가 살짝 드러나는 요런 디테일도 살려갔고, 특히나 전 이 노란 색깔 분할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조립할 때 이거를 아예 이게 하나의 파츠로 노란색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밌었고요. 아래쪽도 물론 동력선 분할되어 있습니다. 센서 부분에는 스티커, 그리고 하얀 색깔 테두리 분할, 거기다가 이것도 다 가동시켜 주고요. 뭐 이건 물론 당연한 거고요. 아래쪽에 손잡이 들어갑니다. 해서 이렇게 가동해서 손잡이 빼줄 수가 있고요. 반대쪽 디테일이 다르죠. 이쪽 역시 안쪽 동력선까지도 전부 분할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깔끔합니다. 아주 좋네요. 본체랑 연결되는 동력선은 리드선 두꺼운 걸 활용을 하고요. 이 중간중간에 구슬 꿰기 하듯이 파츠가 들어갑니다. 그냥 케이블 연결하듯이 그냥 뺐다 꼈다만 하면 되고요. 연결되는 허리 부분에도 저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따로. 그리고 회전도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잘 보면 안쪽도 다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놓은 거 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파츠 분할되어 있고, 백팩이 연결되는 부분도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꺾을 수가 있고, 당연히 앞뒤로 가동을 할 수가 있고 크게 움직여주고요. 메가캐논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이런 관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쪽으로는 못 꺾어요. 이렇게 꺾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안 꺾입니다. 장착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미사일 포드를 위로 당겨서 뒤로 제끼면서 들어주고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을 했으니 리드선 연결도 해줘야겠죠. 이 리드선은 그대로 뒤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전보다 구판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케이블 연결하듯이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 꽂듯이 그냥 콕! 끝! 자, 이렇게 완전 무장 상태의 파즈 완성입니다. 다만 오른쪽으로 무장들이 완전히 치우쳐 있다 보니까 허리가 살짝 이쪽으로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꺾이진 않아요. 어색하지도 않고. 참고로 매뉴얼상에서는 이 캐논을 달 때 이 미사일 런처를 빼라고 하는데 굳이 안 빼도 잘 서 있습니다. 잘 달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나머지 무장들도 살펴봅시다. 먼저 백팩에 있는 빔 캐논. 빔 캐논 자체는 어느 정도 가동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옆으로 꺾었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유견장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 이쪽도 몰드로 어느 정도 재현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팔뚝에 3연장 미사일 포드도 깔끔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파츠 분할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흉부 8연장 미사일 포드와 2연장 미사일 포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커버를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요. 다 오픈하면 이런 느낌. 파츠 분할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커버 안쪽에도 몰드가 들어가 있고 미사일들의 디테일도 좋습니다. 흉부 내부 자체 프레임 디테일도 꽤 좋은 편이고요. 보기 좋네요. 그리고 18연장 미사일 포드, 이렇게 커버를 열어주면은 끝이죠. 미사일 자체로도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더블 제타 버전 카토키도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쪽이 더 미사일은 더 크죠.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정크입니다. 짜란! 정크가 정말 많이 남습니다. 기존에 뭐 더블 제타에 쓰던 미사일 포드 내부부터 기존의 더블 제타 발, 또 이쪽에는 기존의 더블 제타 허리, 그리고 색깔이 바뀐 2연장 빔 라이플, 좀 더 검은 다크 그레이가 됐죠. 그냥 일반 그레이 파츠가 따로 또 남습니다. 그리고 원래 2연장 빔 라이플에 쓰이던 파츠도 그대로 남고요. 다만 내부가 다 쓰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를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더블 제타가 사용하던 상당수의 파츠가 남습니다. 원래 더블 제타가 쓰던 백팩 프레임 외장은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원래 더블 제타가 쓰던 팔. 어이구야, 이쪽은 날개가 일반 더블 제타 거랑 이 강화형 더블 제타 거랑 또 이거는 파츠가 두 개 다 남고요. 그리고 팔뚝은 온전하게 남습니다. 원래 요 팔뚝이었단 말이죠. 이 팔뚝 회전이 없는 거, 이거를 원래 썼죠. 기존 거 그대로 남아요. 안에 폴리캡만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변형 가능한 팔뚝이고, 지금 조립되어 있는 거는 변형 불가 팔뚝이죠. 거기다 기존 더블 제타가 쓰던 고정된 주먹손이라던가 무장용 편손이라든가 주도 아시타 그대로 남고요. 그리고 어깨 파츠도 이 기존의 더블 제타께 남고, 야, 요거는 진짜 기존의 더블 제타 버전 카토키 머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와, 이거 그냥 더블 제타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폴리캡이 없습니다. 기믹도 온전히 그대로 가동해요. 이거 다 돼요. 그럼 아머 탈거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체부터 진행을 합시다. 일단은 어깨는 그냥 아까 옆으로 빼면 되는 거 보여드렸죠. 팔뚝은 그냥 좌우로 분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 그리고 뒤에 있는 추가 파츠도 떼어내면 끝이죠. 여기서부터는 백팩을 좀 이렇게 제거한 뒤에 상하체 분리를 하고 진행할게요. 흉부는 이렇게 커버를 열고 앞으로 잘 잡아당겨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벌어져 있는 어깨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상체는 준비가 됐네요. 다음은 내부 코어 파이터를 뺀 다음에 이 코어 파이터 좌우에 새로 추가되어 있는 외장들, 요거를 벗겨줍니다. 자, 이러니까 기존의 더블 제타처럼 됐죠? 사이드 스커트를 탈거를 해주고요. 허리 뒤쪽의 동력선 슬라이드로 위로 빼줍니다. 좌우 전부 동일하게 작업을 하면은 앞쪽에 있는 아머를 탈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인트가 나와 있는 걸 밀어 넣어줍니다. 다리 쪽은 먼저 앞쪽 장갑을 탈거하고 그냥 좌우로 빼면 이렇게 안쪽에 기존의 더블 제타 다리가 드러납니다. 이때 이 종아리 뒤쪽으로 조인트 펼쳐져 있는 거, 요거 접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다시 상체에 장착하고 허리 뒤쪽에 잠금 장치 이렇게 조여주면 마무리로 백팩까지. 자, 이렇게 외부 장갑 탈거가 끝이 났습니다. 회색의 더블 제타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확실히 팔 부분이 얇아진 게 눈에 띄네요.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아머는 탈거했지만 이건 이거대로 멋이 살아납니다. 이 회색의 약간 채색이 안 돼 있는 무채색의 느낌이랄까? 요건 요거대로 멋있네요. 개인적으로 이쪽도 마음에 듭니다. 기존의 더블 제타도 참 좋았지만 이 강화형처럼 어깨가 길어지는 이런 느낌도 정말 좋네요. 스커트도 끝부분이 길어졌고 어깨도 길어졌고 발끝도 길어졌고 느낌도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이 확 오고요. 특히나 변경된 프레임으로 팔뚝의 두께 차이가 심해졌죠. 이 부분이 또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변경된 프레임에는 프라모 장비용 조인트가 있지만 기존의 프레임은 조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프라모 파츠에 있는 이 조인트가 기존의 더블 제타에는 이렇게 끼워보면 안 맞습니다. 아예 사이즈도 안 맞고요. 그리고 애초에 조인트가 없으니까 들어가지도 않네요. 그럼 기존에 있는 날개는 적용이 안 되냐? 한번 해봅시다.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뭔가 약간 헐겁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예 못 걸칠 정도는 아니네요. 대략적으로나마 걸칠 수가 있네요. 살짝 좀 헐겁다라는 느낌은 있네요. 그럼 변형은 안 되냐? 지금 이 상태라면은 팔뚝 변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상체는 변형은 안 돼요. 그치만 하체는 변형이 될 거거든요. 하체만 한번 해볼게요. 변형 과정은 제 더블 제타 버전 카토키 리뷰 참고해주세요. 상체 변형은 100% 포기하고 대충 해봤는데요. 백팩이 변경되면서 이 다리 끝에 고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덜렁거리고요. 그리고 상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라이플 접을 수가 없고요. 이거 안 접히더라고요. 그리고 팔뚝 변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다리 쪽은 깔끔하게 변형이 되긴 했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어차피 강화형 더블 제타랑 같은 다리다 보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파즈 버전 카토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와, 진짜 물건입니다. 예, 고정성도 대체적으로 다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포즈 진짜 구판에서 나올 거라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대신에 무게중심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무장들이 무겁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좀 힘드시면은 이 스탠드 조인트 그냥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뽀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역시 버전 카토키 무시무시합니다. 기본적인 기믹들도 이전 구판에 비하면 개선이 엄청 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꽤 재밌게 만질 수 있었고요. 조립도 특히나 이 캐논 같은 경우는 조립도 재밌었어요. 자, 그래서 외형은 10점입니다. 변경된 프로포션 역시나 뭐 버전 카토키다, 그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프로포션도 좋았고 색깔 분할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구판과 비교했을 때 컬러가 특히나 파란색 계통, 푸른 계통이 생각해보니까 구판에서는 약간 푸른색이었던 게 연한 보랏빛으로 변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분 특히나 좋았고, 그리고 가동 특성 솔직히 기대 많이 안 했습니다. 구판도 솔직히 그냥 풀아머를 장비하는 순간 가동은 포기한다고 보면 되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가동은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고정성, 애초에 버전 카토키가 되면서 고정성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상당히 좋은 고정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았어요. 10점입니다. 무장 진짜 괜찮았거든요. 특히나 이 어레인지 되어 있는 이연장 빔 라이플이라든가 그리고 캐논 분할이 끝내줍니다. 조립하는데 재밌었어요. 여길 이렇게 분할을 했네 하면서 진짜 또 오랜만에 재밌어 하면서 막 이렇게 끼워가면서 조립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기믹 부분도 10점. 풀아머 파츠들이 고정되는 게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전에 구판 같은 경우는 좀 가슴 부분이랑 이게 복부가 연결돼서 막 좀 들뜨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제거를 한 상태, 그런 부분도 잘 변경이 됐고, 그리고 팔뚝, 개인적으로는 팔뚝이 좀 얇아진 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가동할 때 관절 변경이 됐잖아요. 덕분에 편하게 가동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적당한 두께로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 풀아머 외장이 일반 더블 제타에는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냥 풀아머 더블 제타가 나와도 변경되지 않을까, 관절이 변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팔뚝에 있는 풀아머 파츠만 아마 신규로 새로 넣어주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리고 가성비,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완성된 다음에 야 재밌게 잘 만들었다 해서 정말 좋았는데 남는 정크들 보니까 역시 좀 많이 아깝습니다. 정크가 조금 남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남다 보니까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나름 이제 회색깔 컬러의 더블 제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크들의 그런 재미는 좀 있었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 뽀뽀시!